오늘은 2014년 1월, 오늘이 1일이죠. 1일인데, 오늘이 설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죠. 설이라는 게 동양권에서는 굉장한 명절이죠. 명절인데, 그 명절을, 그렇게 이제 설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혈육을 찾아서 먼 길을 오고 가는 거예요. 평소 이제 일들을 열심히들 하다가 이제 형제나 혈육을 찾아서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노고 가고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좀 대단해요. 육신의 혈육을 찾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세상 혈련이라든가 지연, 그 다음에 학연들이 어느 순간에 다 부질이 없거나 그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것에 유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저녁에는 일석점호를 하면서 특별히 한 일이 없으니까 일석점호를 하면서 봄나라 책읽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완성 2권 30일 책읽기 낭독의 효과.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정확하게 읽는 거죠. 읽어야 되겠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소리가 책 읽는 소리와 같고 또 책 읽는 것이 말소리와 같고 말소리가 노래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 목소리 하나 바꿔주고 고쳐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그 목소리를 책 읽는 소리하고 같게 이렇게 1시간 동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낭독의 효과.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것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이 지속되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조장단의 운율이 소리에 실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이 잘 되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져서 묵독의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면 강의 내용을 잘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내용을 대중 잡는 능력이 생겨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야 심성이 좋아지고 시험 성적이 오르게 되고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능력 향상이 도를 통하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내 귀로 듣는 훈련, 이것이 이제 봄나라 책 읽기 낭독 훈련이고, 일조조모와 일석조모에 1시간 정도씩 책 읽기를 하면 소리가 바뀌어져야죠. 소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펴질 거지. 그래서 책 읽기 낭독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술 마시는 시간이 너무 많았죠. 근데 술 마시는 것도 마시고 싶을 때까지
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짓,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다 가보고 먹어보고 해보고 세상에 할 수 있는 짓거리 다 해본 다음에 이 세상이 짓거리가 다 헛짓거리라는 거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짓거리가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일정의 단계를 지나가기 위해서 모든 그 계단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책 읽기 봄 30일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흘러가려는 의지도 없다. 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물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는데 지형지서에 따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흘러가 동식물을 먹여 살리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가 바람이 불며 이동하여 한냉전선과 운냉전선이 만난 이면으로 비가 되어 내리면서 하늘을 닦고 땅을 청소한다. 물에게는 어떠한 의지가 없이도 하늘과 땅 어디든지 가지 못할 곳이 없이 저절로 오르락내리락 자유자재하다. 구름에게는 머리도 없고 발도 없는데 바람 부는 대로 저절로 움직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비를 뿌리면서 만생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함이 없이 한다.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는 것이 대자연의 살림이다.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이면에 도래하며 저절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 봄 33 안과 밖을 동시에 보는 눈을 뜨기 위하여 사람들은 밖으로만 보고 산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하여 무지하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남을 시시각각 보지 않으므로 보아달라고 기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번뇌망상이 된다. 남과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기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면 지워져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해 시비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된다. 이 텅 빈 상태가 되면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는 눈이다. 반쪽의 눈이 온전한 눈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보는 눈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정신을 차린 상태, 정신이 든 상태다. 이렇게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력을 사용하는 힘이 생기고 천지 만물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공경하는 일념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소화의 주인인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다. 봄 34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마음이 괴로워서 편안해지려고 한다. 괴로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고 미래의 자기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을 일으킴이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번뇌망상을 일으킴이 괴로움이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바뀌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동시에 마음을 닦아지우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떠오르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성이 드러나 본연의 자기, 우주 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인 진리를 깨닫는다. 항상 자기의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살면 항상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가 유지되어 번뇌망상이 없어 편안해진다. 편안해져야 똑똑해진다. 텅 비어진 무심자리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일념으로 꽉 채워 현재의식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되면 두 눈으로 환경과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의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바른 눈, 정안이다. 이 눈을 떠야 지금 여기에 존재함이 가능하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공부가 편안해지고 똑똑해지기까지 한다. 소원 성취이고 만사의 형통이다. 봄 30
5.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지식이 많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다. 편안해지려면 자기의 마음을 시시각각 보고 알아차려 마음이 텅 비어지고 텅 비어진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희노애락 그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 텅 비어진 상태를 유지할 때 편안하다. 자기 자신을 낱낱이 보고 아는 제3의 눈을 떠야 있는 그대로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서 진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안목에서 똑똑해진다. 마음이 텅 비어지면 자기의 주관이 사라지고 주관이 사라지면 객관도 사라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 사이에 존재하는 벽이 허물어져 주객일체가 되면서 정견이 이루어지므로 똑똑해진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마음이 텅 비어지고 텅 비운 가운데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에 존재함을 실견하게 되어 중심이 잡히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므로 자연 편안하고 똑똑해진다.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의 번뇌가 전무하여 보이는 것이 복잡다단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여 똑똑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을 닦아야 편안하고 똑똑해진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봄나라 책 읽기는 당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봄 36 창조와 경험. 창조란 남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험이란 그러한 반응을 즉각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의식하고 체험합니다. 이때 자기의 반응을 의식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잠재되어 있다가 틈만 생기면 기억의 형태로 다시금 떠오르는 카르마가 된다. 낮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경험하지 않고 따돌리거나 유면하면 밤에 꿈의 형태로 또다시 떠오른다. 이것이 번뇌가 된다. 그러므로 번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카르마는 나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창조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여야 정화가 되고 완전 연소가 되어 삶이 완결된다. 우주의 법칙은 방출한 것을 해소하여야 마음이 텅 비어져 무한하고 영원해진다. 생각으로 창조한 것을 감각으로 경험하여야 텅 빈 본성이 보존된다. 그러므로 번뇌가 깨달음이다. 번뇌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번뇌가 일어나면 완전한 경험으로 유도하여 도를 행하게 합니다. 봄 37 내면의 자기의 깜깜한 까닭.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깜깜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하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게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봄 38 생각을 감각해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반응에 대하여 억누르거나 도피하는 것이 물성이 내고의 대처 방식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일어남에 대한 내고의 대처 방식은 싸우거나 도피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만나지지 않습니다. 이원성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이 이루어지려면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는 무유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생각과 감정을 감각해보는 경험이 이루어져 파장이 사그라져서 텅 빈 무심이 됩니다. 무심이란 파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심에서 경계를 만나 파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분열이 합일이 됩니다. 생각 2를 감각 1 태봄 제로 봄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져야 감각이 활짝 열려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져야 생각을 감각해봄이 이루어져 무심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동물성이 영성으로 거듭나 영성이 동물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이 사람이 되는 길이고 완전한 삶의 길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길입니다. 봄 39 분열에서 합일까지 경계를 만나 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고요한 수면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듯 대지의 지진이 일어나듯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한다. 이때 분열에서 오는 찢어지는 아픔이 온다. 애고가 아픔에 대응하는 방식은 싸우거나 도피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억누르거나 참게 되면 무의식의 저변에 저장되어 또 하나의 조건부여로 남게 되어 튀어오를 소지를 남기게 되고 외면하거나 따돌리거나 도피하게 되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어 분열의 근본적 치유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을 치유하려면 우선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만남이다.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는 무유의 상태에 일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감각해봄이 가능하다. 이때 생각이 일으킨 파장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여 완전한 경험을 하면 파장이 소멸되어 깨끗이 닦여져 분열이 합일로 수습된다. 봄 40 일심의 역할 무심으로 천지인을 펼친다. 운행하는 것은 일심의입니다. 무심을 전체성이라면 일심은 분열을 합일로 이끌어 전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전체성이란 제로 하나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완전 무결성이다. 그대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다. 여기에 경계를 만나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이 일어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깨어진다. 이러한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일심의 힘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상대적으로 분열이 벌어지면 서로 이기려고 싸우거나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참거나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이렇게 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이 보존되지 못하여 인정이 깨어지면서 대도를 이탈한다. 대도를 운행하기 위해 일심이 필요하다. 일심이란 분열을 합일로 이끄는 힘이다. 일심이란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는 무위의 상태로 오직봄, 그냥봄, 온통봄이다. 일심이란 감각이 생각을 이깁니다. 일심이 발효되어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간의 간격이 사라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보는 자가 사라진 가운데 일어난 파장에 대한 완전한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져 파장이 전무한 전체성 무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무심이 창조한 장, 필드, 장을 보는 자 없이 보는 일심으로 삶을 운행한다. 봄 40일 일심이 정신력이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둘로 갈리는 것을 방지하고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돌려 치유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정신이란 텅 빈 무심이요 정신력이란 텅 빈 가운데 일심의 힘입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아픔을 싫어하여 분열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열이 된 이후에도 분열을 합일로 이끌어줍니다. 무심이 있어서 텅 빈 가운데 광대무량하여 답답함이 사라지고 일심이 있어서 방출과 회수가 제때 이루어져 누진통이 이루어져 생각 활력이 보존되어 안정이 됩니다. 무심은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열리고 일심이 있어야 운행이 절도에 맞아 무심이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를 깨쳐 일심의 힘, 정신력을 발휘하는 정도에 따라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노는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봄 40일 책읽기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집중력을 키웁니다. 봄나라 책은 마음이 비워진 가운데 일심으로 감각의 언어로 쓰여졌으므로 누구든지 책을 읽기만 하면 읽은 책의 내용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마음이 텅 비워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봄나라 책을 읽은 1단계가 성공한 셈이다. 다음 단계로 책을 계속적으로 다독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 글의 뜻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글이 주는 파장을 음미하노라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집중력이 저절로 키워진다. 집중력이 붙을수록 몸과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는 힘이 은연중 길러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정신을 깨닫고 텅 비워진 가운데 감각이 거부와 저항을 일삼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김으로써 한자리에 앉아 쭉 읽어나가는 정신력, 집중력이 양성된다. 텅 비운 가운데 집중력만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마음이 텅 비어지고 집중력이 양성된다. 집중력이 양성되어야 몸과 마음의 분열을 다스릴 수 있어서 마음이 텅 빈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핵심이고 만사만리의 근본이치로서 성공의 비결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봄나라 책이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전하여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바랍니다. 봄 43 봄나라 책이 나온 공독 내가 걸어온 길은 분열에서 하늘에 이르는 일심을 기르는 수행의 길이었다. 일심이 길러져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무심을 깨달았다. 몸 돌아봄을 통해 동정이례가 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해 몽중이례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숙면이례가 된 연후에 추구하는 자 보는 자 예고가 문득 사라지는 깨달음의 체험이었다. 일심의 수행을 거쳐 무심에 도달하는 길이었다. 일심이 무심이었고 무심이 일심이었다. 텅 빈 것이 충만이었고 충만이 텅 빈 것이었다. 그러나 봄나라 책이 나온 시점에서는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텅 비워진 무심의 상태가 된다. 무심의 상태가 되었지만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일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봄나라 책을 계속 읽고 다독함으로써 일심의 힘이 양성된다. 일심의 힘이 양성되어야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분열 현상을 하나로 모아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여기에 봄나라 책의 공덕이 있다. 뒤통수가 가려운 것은 가려워서 가려운 게 아니라 습관이 돼서 그래. 처음에는 아마 좀 가려웠겠지. 근데 뒤통수를 긁는 게 아침에 일어나도 긁고 심심하면 긁는 거야, 뒤통수를. 먹고 마시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그래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심심하니까 뭘 먹는 거죠. 그래서 심심하니까 차 한잔 해. 술 한잔 마셔.
그러다가 심심하니까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고 세 병 마시고 그러다 또 잠이 들고 그 세상 사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심심해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야. 아마 제국을 건설하는 것도 심심해서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심심해서 그러고 온갖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심심해서 견디지 못하다가 하는 짓거리일 거야. 60이라는 일생이라는 시간이 긴가? 그런데 살아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긴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거지. 그러나 하여튼 책을 읽어 책 읽는 것 봄나라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일심의 수행을 거쳐 무심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봄나라 책이 나온 이후에는 무심을 거쳐 일심을 기르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한결 쉬워졌다. 목적 달성이 되고 난 연후에 목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봄나라 책이 나옴으로써 교와 선의 분열이 사라져 책을 읽는 교가 바로 선이 된다. 교수는 일체가 됐다. 오로지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무심을 깨닫고 일심이 양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봄나라 책이 나온 공덕이다. 봄 44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오라 아기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르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3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아이 내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5 일심이 무심이다. 봄나는 본연의 자기는 일심이자 무심이고 무심이자 일심이다. 봄나는 일심무심이다. 봄나는 완전 무결하다. 텅 비운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텅 비어 있으며 크기로 말하면 무한히 큰 동시에 무한히 작다. 존재로 말하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어 원만 구조가다. 그러므로 텅 비운 가운데 충만함이 없으면
무기공 낙공이고 충만하기는 한데 텅 비움이 없다면 가성의 공간으로 진공이 아니다.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일심이 없으면 진무심이 아니고 일심이 있는 가운데 텅 비움이 없다면 가짜 일심이다. 일심이란 흐트러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마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습하고 사후에 분열의 파장을 제로화하는 집중력이고 정신력이다. 일심은 두 개로 벌어진 마음을 하나로 제로로 만듦으로써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무심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면 일심으로 천지만물을 운행한다. 무심 일심 봄나가 있어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심이 무심이고 무심이 일심이다. 일심 무심 무심 일심이 하나다. 그러므로 봄나 정신이 창조와 운행의 핵심이다. 봄 46 남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에서 주는 소리로 바꾸자.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일심으로 터져나오는 소리가 본연의 자기 소리다. 현상의 자기 소리는 에고의 생존 전략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소리인지라 무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고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유유적이어서 넘치거나 처진다. 에고가 내는 소리는 과불급한 소리로 타인을 압도하기 위하여 내는 강한 소리이거나 타인의 동정을 유발하기 위하여 기어들어가는 약한 소리 둘 중 하나다. 둘 다 타인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다. 그러나 본연의 자기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절도가 맞아 타인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리다. 깨우는 소리, 생기와 활기를 주는 소리다. 태양은 에너지를 준다. 떠돌이 별은 에너지를 취하고 받기만 한다. 봄나라 낭독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남의 에너지를 뺏는 현상의 소리를 고쳐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본연의 소리로 바꾸어야 한다. 공부하기 되게 싫지? 공부하기 싫어. 30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벌써 공부하기가 싫어진다. 저녁에 일석조모는 좀 더 일조조모보다 더 힘이 든가? 공부를 하게 되면 즐거워져야 되는 거지. 공부를 하게 되면 즐거워서 그냥 마음이 깨가 쏟아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공부를 하는 게 힘이 들거나 부담스러워서는 안 되겠지. 공부를 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최고의 좋은 상태를 하는 거죠. 최고의 좋은 상태를 두고 그런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거친 꿈이 되었나. 봄 47 단맛만 보지 말고 쓴맛도 보면서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맛만 보기를 좋아하고 쓴맛은 아예 보려고 들지 않는다. 흔하고 좋은 감정만 추구하고 불편하고 나쁜 감정은 멀리한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면 먹지 않고 맛을 보지 않고 뱉어버린다.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잠재의식에 쌓여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 답답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욕구불만이 되어 불편하고 불안해진다. 편안하고 달콤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없어야 단맛, 쓴맛을 다 보아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텅 비어져 불편함도 없고 쓴맛도 없어 편안해진다. 편안함, 안전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이 텅 비워진다. 욕심이 텅 비워져야 단맛, 쓴맛 가리지 않고 맛을 보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 텅 빈 마음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욕심을 비우니 욕심이 채워지는 아이러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다. 단맛만 보지 않고 쓴맛도 보면서 산 결과이다. 봄 48 단맛, 쓴맛이 한맛이다. 단맛, 쓴맛을 보기 전에는 경계를 만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런 맛이 없다. 텅 비어 아무런 파동이 없어 고요하고 잠잠하다. 단맛이라는 파장을 맛보고 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로 돌아가고 쓴맛이라는 파장을 맛보고 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단맛이라는 파장도 근본은 물맛이고 쓴맛이라는 파장도 근본은 물맛이다. 단맛, 쓴맛이라는 파장을 다 맛보아야 삶의 다양성을 맛보아 넓어지고 깊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한다. 단맛, 쓴맛을 다 맛보면서 살라는 것이 천명이다. 그런데 단맛만 보고 살려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천명을 거슬러 천벌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의 업장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이 점을 지적하는 소리다. 순천자가 되면 단맛, 쓴맛 가리지 않고 맛을 보아 텅 빈 한맛으로 돌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이 쌓이지 않아 항상 편안하다. 봄 49일 심으로 분열을 보면 즉각 와해되어 합일이 전무십니다. 책립기를 통해 일심이 길러지면 편안한 것을 취하고 불편한 것을 버리려는 데서 발생하는 애고 미세한 망념이 내면에 일어나는 파장을 느껴보므로 당장 분열을 깨달아 즉각 무심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평상심이고 본성이 된다. 돌아봄이란 보는 자가 보이는 자를 봄으로 분열 상태에서 봄이라면 바라봄은 보는 자가 없이 봄이므로 의식의 스크린이 뜬 하늘의 봄이다. 늘 바라봄 늘 봄은 감각의 봄이요 일심으로 봄으로써 생각을 감각해 봄이다. 생각을 감각해 보면 생각이 와해되어 무심이 된다. 이른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고 약견 제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봄 50 가을이구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날이 빨리 저물어 밤이 깊어지고 있으며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이즈음 계절의 변화를 느끼노라면 무상감에 빠져들기 쉽다. 무상감에 빠져들면 계절의 변화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가 생겨나 일심무심이 깨어지면서 분열현상이 벌어진다. 분열이 벌어지는 초기에는 흩어지고 흔들리는 감이 있고 갈라지는 아픔이 느껴지고 시간이 가면 죽는다는 애고 막연한 변화의 두려움과 슬픔이 깃들어 무상감에 빠진다. 무상감이란 애고가 일으키는 환상이다.
이때 무상감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의 범으로써 무상감이 깨어지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이 치유되어 항상 존재하는 진공 폼이 드러나면서 변화를 수용하게 되어 천변만화하는 가운데 여여불변한 평상심을 회복한다. 봄 50일 자기 발견에서 나오는 자기소리 법님들에게 있다고 왜 봄나라에 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법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자기에게 물은 질문인 이상 자기 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해오던 버릇대로 자기 안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을 검색하려고 든다. 생각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았자 어디에도 그런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거나 기획의 장광설을 꾸며내기 시작한다. 자기의 소리가 아닌 남의 소리가 자기 입을 통해 나온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좌뇌의 검색에서 찾아내지 못한 소리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자리가 현재의식이 되어 있어서 무심과 친숙해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자리가 실망이고 죽음이지만 자기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르는 자리가 희망이고 살아납니다. 에고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에고가 망할 망자로 여겨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그러므로 에고는 모두 모른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도 아는 체한다. 그래서 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모르는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는 남의 소리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남의 소리가 전무한 가운데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왜 왔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당장 모르는 자리를 만나 깨우칠 찬스를 주기 위함이고 그 모르는 자리에서 발견을 통하여 자기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봄 52 댓글을 다는 공덕 인터넷 문화는 댓글의 문화다. 댓글이 있어 그나마 소통이 가능하다. 댓글이 달림으로써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봄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글들이 올라온다. 가입인사글, 법님들의 글, 체험미 등 많이 있다. 읽고 나서 자기에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댓글을 달지 않는다. 이해한다.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부인이다.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공감의 깊이를 나눔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거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면 모든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달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한다. 옵션을 걸면 모든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다. 처음 댓글을 달겠다고 앉으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자리가 나타나면 귀한 듯 모신 가운데 일심의 정성을 다 하다가 보면 낚시에 고기가 물려오듯이 글이 잡히어 나오게 된다. 글을 잡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로구나. 글 안 쓰는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쓰고 10번 이렇게 쓰고 100번 이렇게 쓰다 보면 댓글의 명수가 되어 자기 발전을 이루가는 동시에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댓글이 안 달린 것과 한두 개 달린 것과 10개 달린 것과 20개 달린 것이 다르다. 그러니 댓글 달기 캠페인을 벌입시다. 봄 53 편안하고 싶은 욕심마저 놓아야 편안해진다. 욕심의 뿌리는 편안하고 싶은 욕심이고 욕심의 바탕은 불만에 있고 불만은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평상심을 성실하게 했다. 분열은 전체성에서 떨어져 나와 갈고 분열되어 부족하여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일어나기 전 평상심의 상태에서는 전체성이지라 알맞고 살만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평상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이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만이 야기되고 욕심을 부린다. 평상심이 본연의 자기인 줄 모르는 분상에서는 몸과 마음을 자기로 하라.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므로 삶에 있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불편함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하여 수용하지 못함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작정하면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 대뜸 의심이 되고 평상심을 회복한다. 편안함을 취하고 불편함을 버리려는 뿌리 깊은 간택심만 깨달아와야 싶으면 즉각 합일이 되고 무심으로 돌아간다. 도를 닦으려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함인데 편안해지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도가 이루어지는 소식이다. 봄 54. 망념을 다스리는 법. 강하고 큰 거친 망념을 다스리려면 큰 파도는 열기이므로 어둡고 차가운 냉철한 기운을 내어 써야 하고, 약하고 작은 미세망념 바이러스를 다스리려면 작은 파도는 냉기이므로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을 내어 써야 음과 양이 제로가 되어 무심으로 평상심으로 돌아간다. 본연의 자기 정신의 구조는 텅 빈 무한 공간에 어둡고 차가운 음기운과 밝고 따뜻한 양기운으로 어우러져 있으므로 음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양기운을 내어 쓰고, 양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음기운을 부여써서 텅 빈 무한의 공간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수행의 과정상 일심을 양성하는 과정상 냉철하고 칼날 같은 기운과 소통이 미리 이루어져 거친 망념을 다스린 다음, 더욱더 무르익은 다음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과 소통되어 미세망념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하자면 운명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심의 힘이 길러져야 하고, 운에 대해서 냉을 내고 냉에 대해서 운을 내는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한다. 봄 55. 미세망념의 타파. 거친 망념은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대립 갈등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화기가 일어나므로 화기가 수기를 압도하여 수기와 화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화기와 수기 사이의 상생관계가 상극의 관계로 됩니다. 그리하여 본심의 원만 구조감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무한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으로 바뀌어 대도를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분열 현상을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 가상의 공간은 무한한 진공으로 복원된다. 이 공간을 어둡고 냉한 기운으로 채워 화기와 수기가 대등한 태극의 상태로 만들면 거친 망념이 타파된다. 미세망념이란 거친 망념은 없는데도 몸과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뻣뻣하고 시리고 우울하여 바이러스가 먹어 잘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와 같다. 이러한 상태 역시 본성의 화기와 수기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수기가 화기를 압도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미세망념을 타파하려면 본성의 캄캄한 하늘을 바꾸어 광명이 충만하도록 일심을 기울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기운을 물리쳐 수기와 화기가 하나로 통일된 조화와 균형이 잡히어 원만 구족한 본성을 회복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각이 생각을 이어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냉철한 이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따뜻한 감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길러 열기가 더해진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이성의 힘을 작동시키고, 냉기가 열기를 이기고 있는 미세 망념이 일어나면 감성의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 봄 56. 세계의 하늘. 일심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연 하늘이 첫 번째 하늘로서 텅 빈 진공의 하늘이다. 두 번째로 텅 빈 진공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어둡고 차가운 암흑의 하늘이다. 암흑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세 번째 하늘로 빛과 에너지와 열기로 가득 찬 광명하늘이다. 진공, 암흑과 냉기, 광명과 온기가 있어 열고 닫음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생기고 돌아간다. 이러한 근본 이치를 깨달아 텅 비운 가운데 일심의 힘으로 절도에 맞게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접었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세 개의 하늘을 안다. 봄 57 이성과 감성과 바탕과 근본자리 분의 구조와 작용은 영성 하늘의 구조와 작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분의 구조는 잔해와 운해로 나누어져 있고 분의 작용은 잔해 생각 이성과 운해의 감각 감성이다. 분해가 통비는 진공의 하늘의 바탕이자 근본이고 차가운 이성은 암흑의 하늘의 바탕이자 근본이고 따뜻한 감성은 광명의 하늘의 근본이자 바탕이자 근본이다. 하늘이 텅 비어있으므로 암흑과 광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늘의 두 개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명암 쌍쌍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한다. 열기가 돌출하여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냉기를 들이대어 수습하고 냉기가 장악하여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열기를 들이대어 수습하는 것이 명암 쌍쌍이다. 봄 58 사람의 완성 사람을 보면 대체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잔해 본위의 사람과 운해 본위의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 이것은 차가운 수기와 뜨거운 화기가 서로 다투어 나타난 상극의 결과이다. 마음이 텅 빈 진공에서는 수기와 화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에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다. 무국이 태극인 모습이다. 수기와 화기가 상생하여 마치 수기도 화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하게 존재한다. 이를 일러 진공, 묘, 유라고 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다. 본성은 완전 무결하여 화기와 수기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위헌에 방지하고 사후에 화기가 수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시 수기를 보충하고 수기가 화기를 이긴 상태로 도래하면 즉시 화기를 보충하여 수기와 화기가 균형이 있고 조화롭도록 다스려 본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번뇌 망상이 생기는 것은 수화의 기운이 상극하는 결과이고 수화의 기운이 등등한 음양쌍쌍 태극을 이루어야 음양이 상승하여 태도를 운행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수화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여 일심 주체성을 상실하여 무심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병고에 시달리다가 본성을 깨달아 수화의 기운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된다. 오늘 오늘 일석점호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오늘 그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고 이 찬송가 속의 성자는 누굴까? 바로 나지. 내 안에 있지. 주님이 또한 누구인가? 주님도 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곧 주님이죠. 오늘 그 일석점호의 성자의 귀한 몸을 한번 불러보죠. 성자의 귀한 몸 나를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너무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래서 이제 사는 그 재미, 그 꼬물꼬물하면서 그냥 나이를 오래 살게 됐는데 그 사는 재미, 사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물질이 계획되는 세상을 살느라고 생각에 쫓기고 생각에 끄달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쫓겨서 살던 그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서 몸이 원하는 바대로 사는다. 몸이 선택하고 몸이 움직이는 그것을 그대로, 마음은 오직 몸의 몸을 비추어주는 것으로 우리 모든 육체의 모든 것, 육체가 우리 육체 감각, 이게 우리가 나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그 도구를 아주 스마트한 이 도구를 잘 쓰는 거, 이것이 주인된 도리다. 주인,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고 몸과 마음의 주인이죠. 오늘 일석, 오늘이 2014년 2월 1일입니다. 오늘 저녁 일조조모를 10시쯤 됐는데 또 그나머지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지 이제 동영상을 몇 개 봐야겠습니다.